안녕하십니까. 해외 교육 프로그램을 맡은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노종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아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아제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아제는 리실증을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진 처방입니다. 리실증은 몸속에 무언가 노폐물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이고,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노폐물을 아래로 빼내주는 사아시키는 약물을 위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아제는 여러 작용을 가지는데, 가장 주요한 작용은 통변, 즉 대변이 나가게 해주는 작용을 하고, 그 외에 열을 내려주는 작용 혹은 축수라고 하여 몸에 쓸데없는 물을 빼주는 작용, 그리고 공적, 몸속에 뭉쳐있는 것들을 풀어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리실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실증은 앞서 얘기한 대로 인체 내부에 여러 노폐물이 쌓이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열이 위장에 뭉쳐서 나타나는 증상을 일컫는데요. 이를 통해서 몸에서 고열이 나거나 혹은 답답하고 갈증이 나거나 복통이 일어날 수도 있고, 대표적으로 변비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실증은 가장 주요한 증상이 변비, 즉 대변을 며칠 동안 보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아제들을 종류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아제입니다. 이것은 속의 열실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입니다. 열실은 여러 원인에 의해 생기게 되는데, 인체 내부에 노폐물이 여러 종류가 쌓이게 됩니다. 대변이 굳어져서 쌓일 수도 있고, 수분이 뭉쳐서 쌓일 수도 있고, 기운이 제대로 운행하지 못하고 정체가 되어서 쌓일 수도 있고, 나쁜 피가 몸 안에 고일 수도 있고, 음식을 먹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몸속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속에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쌓이고, 이것이 내부의 열과 합해지게 되면 열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혹은 이러한 노폐물들이 쌓여서 오래되게 되면은 여기서 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를 통해서 열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아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몸 안에 생긴 노폐물과 열을 내려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열실증은 여러 가지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변비가 나타납니다. 그 외에도 복부가 팽팽하게 부어오르거나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열이 날 수가 있는데, 이 열은 특징적으로 주기적으로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주로 오후에 열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가질 때 그 혀와 맥을 살펴보면, 혀는 열이 있고 속에 노폐물들이 아주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누런 색깔의 짙은 태가 끼게 됩니다. 맥을 살펴볼 때는 맥이 침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해표제에서 맥이 보통 부맥이 나타났죠. 즉 외부의 사기 혹은 질병이 인체 어느 부위에 있냐에 따라서 맥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 표증의 경우 병이 인체 가장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맥을 짚었을 때 살짝만 돼도 맥이 느껴지는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열실증 같은 경우에는 리실증, 즉 몸의 안쪽에 병이 있기 때문에 맥도 깊숙이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맥을 짚을 때 꾹 눌렀을 때 맥이 강하게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실증들은 대부분 침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할 때 한화제로 많이 쓰는 본초는 대황, 망초 같은 본초가 되겠습니다. 대황과 망초는 모두 사작용이 우수하여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변비를 치료하는 치료제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온화제입니다. 온화제는 열실과 반대인 한실을 치료하는 처방입니다. 즉, 속에 노폐물들이 쌓인 것이 차가운 것과 합쳐져서 생긴 증상입니다. 그래서 증상은 복통 변비가 위주가 되는데 한의학에서는 몸이 춥거나 혹은 바깥의 추위에 의해서 몸이 상했을 때 통증이 극심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온화제를 쓸 경우에는 이 복통이 많이 나는 것을 위주로 하여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화제에 많이 사용하는 본초는 대황과 파두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황은 방금 전 한화제에 많이 사용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대황은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속을 데펴주는 효능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황과 함께 파두라는 약물을 같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파두 역시 사작용이 굉장히 좋은 약물이면서 그 성질이 차갑습니다. 그래서 이 대황과 파두를 같이 쓰게 되면 대황의 따뜻한 성질이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속이 차가우면서 실한 사람들에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윤화제입니다. 변비가 생길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위장이 건조하면은 대변이 딱딱하게 굳게 되고 이로 인해서 변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비에 활용하는 것이 바로 윤화제입니다. 즉, 사화를 식히는데 속에 건조한 것을 촉촉하게 적셔줘서 대변을 부드럽게 하여서 변비를 치료하는 처방입니다. 대변이 딱딱해지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이 열이 많이 날 경우 이 열이 몸에 있는 수분을 증발을 시켜서 건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몸이 허약하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진액 성분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고 또 손상을 입어서 변이 딱딱하게 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도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두 가지 모두 변비가 주요 증상이고 열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 입에서 입냄새가 심하게 날 수도 있고 입술이 부르틀 수도 있습니다. 또 열이 있기 때문에 몸에서 열이 나고 얼굴이 불그스름할 수도 있습니다. 소변 이상도 오게 되는데요. 열로 인해 몸속에 수분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변량도 줄어들고 색깔도 좀 더 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몸이 허약하여서 변비가 온 경우에는 소변 같은 경우에 평소와 비슷하거나 혹은 더 맑은 소변을 보게 되고 소변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색을 보았을 때 창백한 얼굴색이 더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허리라든지 무릎이 시리고 아픈 증상들이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이 사용하는 본초로는 마자인, 행인, 옥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자로 마지막에 인이 들어가는 한약재는 대부분 어떤 열매의 씨앗을 의미합니다. 씨앗에는 기름 성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요리를 할 때 식용유 같은 경우에 대부분 포도씨유, 해바라기 씨유 같이 씨앗에서 기름을 짜내서 그것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 기름이 많다는 것은 건조한 것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작용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윤화제에는 여러 가지 씨앗 종류의 한약재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공보겸시제입니다. 해표제에서 표증이 있을 때도 허약한 사람은
표증을 치료함과 동시에 그 허약한 것을 도와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리실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약한 사람의 리실증은 공보겸시제, 즉 리실증을 공격하여 치료하면서 허약한 것을 도와주는 방법을 동시에 활용해야 됩니다. 이러한 리실증의 원인은 허약한 사람이 리실증에 걸렸거나 혹은 여러 가지 질병을 잘못 치료하여서 사람의 체력이 나빠졌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공보겸시제를 활용할 수 있는 증상은 이것도 역시 기본적으로 변비가 있고 그 다음에 배가 빵빵하게 불러오는 증상과 함께 피곤하고 숨을 쉬기가 힘든 증상, 숨이 가빠오는 증상들이 보일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리실증을 치료하기 위한 사 역할을 하는 본초와 함께 허약한 것을 보충해주는 약물들을 동시에 쓰게 되는데 리실증을 치료하기 위해 아까 봤던 대황, 망초와 같은 약물을 사용하고 허약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 인삼, 당귀, 생지황, 맹문동과 같은 약물들을 더해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축수제입니다. 앞의 것들은 몸에 노폐물이 쌓인 것, 특히 변비가 온 것들 위주로 치료를 했다면 축수제는 몸에 불필요한 수분이 쌓인 것을 치료하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인이 물을 마신다든지 이런 수분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흉부, 가슴 쪽이나 옆구리 쪽 혹은 복부에 맺혔을 때 혹은 팔, 다리에 적체가 되어서도 생깁니다. 증상은 이러한 수음이 쌓인 부분에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로 이 가슴과 옆구리 쪽에 맺히기 때문에 이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한 수음이 몸에 쌓이면서 정상적으로 배출돼야 한 수분이 모자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을 잘 못 보게 되거나 변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앞서 봤던 사화제와는 조금 다른 본초들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대극, 원화, 감수, 견우자, 상륙 같은 본초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본초들은 대변을 내보내는 작용보다 소변을 배출시키는 작용이 훨씬 뛰어난 약물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사화제를 알아봤고 이러한 사화제를 사용할 때 역시 주의점이 있습니다. 첫째, 앞서 봤던 표증이 있을 때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감기가 있을 때 사화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표부에 머물러 있던 나쁜 기운들이 손쉽게 인체 내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병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또한 임산부도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사화제는 임산부의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 또한 체력이 허약한 사람 역시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사화제는 치료 효과가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변비를 치료하는 약물들이 모두 해당하는 주의점인데요. 변비가 있어서 변비치료제를 쓴다면은 이 대변이 나왔을 때 그 즉시 복용을 중지해야 됩니다. 또한 이 리실증은 음식과 관련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약을 먹는 기간 동안에는 음식도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사화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봤고 그럼 사화를 위해 어떠한 사화제들이 사용이 되는지 구체적인 처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승기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승기탕은 대표적인 한화제에 속하는 처방입니다. 그 구성은 단순한데 대황, 후박, 지실, 망초,
4가지 약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단순하지만 약의 효능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대승기탕의 경우 사용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대승기탕의 구성을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이것 역시 군신좌사 이론에 맞춰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군약으로 대황이 사용됩니다. 대황은 사제의 아주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 대황은 열을 내려주고 특히 통변, 대변을 나가게 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황의 주요 성분은 여러 변비 치료제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는 망초가 사용됩니다. 망초는 광물성 약물인데 맨 처음 개론 때 말씀드렸듯이 짠맛이 나는 약물입니다. 짠맛은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풀어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 망초가 하는 것도 딱딱하게 굳은 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변비를 치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좌약과 사약으로 각각 후박과 지실이 사용이 되는데 후박은 우리 인체에 기운이 운행하는 것을 잘 운행하게 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빵빵하게 불러온 것을 치료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또 지실은 기운을 내려주며 속에 답답한 것을 해소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약물이 서로 혼합이 되면은 딱딱하게 굳은 대변을 연하게 풀어주면서 변비로 인해 배가 불러오고 그 다음에 속이 답답한 증상들을 모두 해소할 수가 있으며 군약인 대황의 효능으로 인해서 대변이 잘 빠져나갈 수 있게 하여 변비를 치료하는 좋은 처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승기탕의 효능은 준하열결이라고 하여 노폐물들을 아래로 빼주는데 그 성질이 아주 맹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대황이 열을 빼준다고 했죠. 변비와 함께 속에 열이 뭉쳐 있으면 그 열을 빼주는 작용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을 한의학에서는 양명부실증이라고 합니다. 즉 속에 열이 많고 실증이 있는 것을 양명부실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양명부실증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변비입니다. 그리고 실기, 즉 아래로 기가 자주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것은 방귀가 잦은 것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윗배나 복부가 답답하고 불러오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복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복통의 경우 속에 실제로 노폐물들이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꾹꾹 눌렀을 때 아파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를 누르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에 노폐물이 있기 때문에 만졌을 때 딱딱한 것이 만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심해지면은 헛소리를 한다든지 혹은 오후에 열이 오른다든지 손과 발에 땀이 막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보고 대승기탕을 활용을 하시면 되고 혀와 맥상을 볼 때도 역시 혀는 열이 있기 때문에 황색태가 많이 끼게 되고 맥은 꾹 눌렀을 때 느껴지는 침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승기탕을 현대 질환 증상에 적응을 해본다면 감기가 걸리고 속에 변비가 생겨서 고열이 나타나고 복부에 팽만감이 있을 때 대승기탕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잘 해소가 되지 않으면 이 대승기탕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이 약은 약의 성질이 아주 극렬하고 약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체력이 허약하거나 위장이 약한 분들은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속에 노폐물을 빼주기 때문에 임신부는 복용을 금지하는 게 좋고 수유 중인 여성에게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대왕의 사 효능은 엄마의 젖을 통해서 아기에게 전달이 될 수가 있고 이를 통해 아기가 설사 같은 것이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부나 수유 중인 여성은 복용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것은 사하제이기 때문에 몸에 있는 노폐물들을 공격하여 빼주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한다면 체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복용은 웬만하면 하지 않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볼 처방은 도인승기탕입니다. 앞서 봤던 대승기탕과 이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 대승기탕에서 파생된 처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승기탕에 사용된 약물 4가지 중에 몇 가지를 뺀다든지 아니면 더한다든지 하여서 여러 처방을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도인승기탕입니다. 구성을 보게 되면 대승기탕에 활용되었던 대황, 망초가 들어가 있고 그 외에 도인, 계지, 감초가 더해진 약물입니다. 이 방제의 구성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역시 군신자사 이론에 의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군약으로 도인과 대황이 사용이 되었는데 이 도인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나쁜 피를 제거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래서 몸속에 나쁜 피가 뭉쳐 있을 때 이것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대황이 더해져서 대황은 사하제의 대표적인 본초라고 하였죠. 그래서 열을 빼주고 여기 뭉쳐있는 나쁜 피를 아래로 빼서 제거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인과 대황이 주요 증상을 치료하게 되고요. 신약으로는 계지와 망초가 사용되게 됩니다. 계지는 해표제에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증을 치료하는 약물인데 이 외에도 계지는 성질이 따뜻하여 혈액순환을 잘 하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는 도인의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망초는 단단한 것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황과 함께 속에 열을 빼주고 노폐물을 아래로 잘 빠져나가게 해주는 기능을 돕게 됩니다. 좌사약으로 감초가 들어가는데요. 이 감초는 이 여러 가지 약물들이 각각 조화롭게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한 몸의 기운을 보충하는 작용도 하게 됩니다. 이 도인, 대황, 계지, 망초는 모두 열을 빼준다든지 나쁜 피를 제거해 준다든지 단단한 노폐물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약물들을 많이 쓰게 되면은 우리 몸의 건강에 무리가 올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억제해 주는 게 바로 감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인승기탕은 몸속에 있는 나쁜 피를 빼주는 효능이 있어서 하초축혈증이라고 특히 신체의 하체에 나쁜 피가 모여 있을 때 이것을 제거해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초축혈증의 증상을 알아보자면 먼저 하복부 쪽에 통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복부가 땡기고 아프면서 단단한 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소변은 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밤에 열이 나는 경우도 많고 심하면 헛소리를 하거나 속이 답답하고 갈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심해지면 약간 미친 사람처럼 발광하는 증세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 하체 쪽에 나쁜 피가 모여 있으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뭘까요? 여성분들의 월경과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경이 제때 나오지 않다거나 월경을 할 때 통증이 있다거나 혹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을 때 그 후에 속에 있던 노폐물들이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배출이 되지 않을 때 도인승기탕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현대 질환 증상에 적응을 해보자면 변비에 활용을 할 수 있는데 특히 하복부에 강한 긴장감과 함께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출혈로 인해 검은색의 대변이 보이는 경우 소변이 나오는데 시원하게는 나오지 않는 증상 그 외에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올 수도 있고요. 코피가 난다든지 두통이 온다든지 중풍이 왔을 때도 이 도인승기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열이 나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다든지 고열로 인해 의식이 불명하고 헛소리를 할 때에도 역시 쓸 수 있습니다. 또한 비뇨생殖기 계통의 질환에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여성분들의 월경통이나 과소월경, 그 외에 골반염증성 질환, 만성신염증후군, 방광염 등에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 있거나 해리장애, 정신분열 등 신경정신과 질환이 있을 때에도 이 도인승기탕을 적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인승기탕의 주의사항입니다. 이것 역시 사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또한 대왕이 들어있기 때문에 임신부나 수유 중인 여성은 복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력이 허약하거나 위장이 약한 경우 신중히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하제의 정의, 종류, 그리고 주요한 사하제 처방 2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이 사하제 역시 일반 의약품으로 출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환자 치료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화해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